GD가정의학과 원장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식후혈당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병원에 저한테 이제 당뇨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검사를 하러 오시기 전에 꼭 금식을 하고 오세요. 금식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공복혈당 때문에 주로 이제 건강검진 할 때 위내시경하고 초음파 하다 보니까 꼭 금식을 하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금식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당뇨를 제대로 좀 알려면은 음식을 좀 식사를 하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뭐 분식류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좀 먹고 한 1시간쯤 지나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사 시작하고 2시간쯤에 그 혈당을 재면 식후혈당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분은 식사 시작하고 1시간쯤에 오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식후혈당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당뇨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입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인데 이게 평균이 어떤 사람은 혈당이 일정하게 조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일정하게 조절이 잘 안 되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들쭉날쭉하면서 그러니까 공복혈당은 좋았다고 식후혈당 확 올라갔다가 또 공복혈당 확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당화혈색소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공복이든 뭐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당화혈색소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7.2다. 두 사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그 7.2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게 3개월 동안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은 공복혈당도 뭐 아침에 뭐 한 110, 식후혈당 한 100, 한 60,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공복혈당 80, 식후혈당 200, 240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공복혈당 툭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평균 내면은 당화혈색소는 결국 7.2가 되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일정하게 진폭이 많이 크지 않은 분, 그 아침에 한 110 나왔다가 식후혈당 한 100, 한 60, 80 뭐 이 정도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그 아침에 공복혈당 80 됐다가 식후혈당 200 한 40, 50 됐다가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3개월 동안에 평균 내가지고 당화혈색소가 7점이 되는 거랑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이랑 진폭이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가 7.2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결과가. 왜냐하면 혈당이 진폭이 심하면 심할수록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혈관에 가해집니다. 혈관에 손상이 오는 거죠. 그 당뇨 합병증이 훨씬 더 심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만 가지고 당뇨를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복혈당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식후혈당이 먼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복혈당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사실은 조기에 제대로 발견을 하려면은 식후혈당을 체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개인병을 할 때인데 그 분식집 하시는 그 여자분이셨어요. 한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자기는 당뇨가 없대요. 당화혈색소도 없고 당뇨에 꽤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만 하면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런데요. 물론 뭐 혈당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혈당이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그분이 이제 칼국수 집을 하셨는데 이제 점심 장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점심으로 이제 뭐 김밥하고 칼국수 같은 걸 자주 드신대요. 그러면은 그 김밥하고 칼국수 드시고 와서 혈당을 병원에 와서 꼭 좀 재보라고 말씀드려요. 식후 한 2시간쯤에 식사 시작하고 2시간이죠.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셨는데 2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를 제때 정확히 하려면은
식후혈당을 재보셔야 됩니다. 그 식후혈당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식사 끝나고 이게 식후혈당이 식사하고 혈당 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좀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식후혈당은 식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했을 때 그때 혈당을 식후 2시간 혈당이라고 하고 식사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됐을 때 그때 혈당을 식후 1시간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라고 해서 식사 끝나고 나서 혈당이 아닙니다. 식사 시작하고 나서 혈당이에요. 그 혈당을 제대로 재봐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 당부화 검사 75g 당부화 검사를 갖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불편하면 피를 몇 번씩 뽑아내야 되고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고 불편하죠. 그런 것보다는 그 근처에 보건소나 인근에 가까운 병원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인근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가지고요. 평소에 되게 좋아하시는 음식들 뭐 빵류, 면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음식 딱 드시고 나서 식사 시작하고 1시간쯤 됐을 때 그때 가셔서 혈당을 재보세요. 당뇨 없는 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는데 당뇨는 없는데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시작하고 1시간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당뇨 있는 분들이 되게 보면 공복 혈당을 체크를 많이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당 재시는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혈관 합병증 그 생명하고 직결되는 죽고 사는 게 걸린 문제죠. 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나 이런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 혈당은 공복혈당보다는 식후혈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식후혈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식후혈당을 꼭 좀 재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식후혈당이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되다 보니까 식후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공복혈당은 다들 좋으신데. 그래서 식후혈당 조절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병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카드를 하나 드립니다. 식후혈당 관리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하나 드리거든요. 이제 식후혈당 꼭 좀 재서 카톡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게 참 힘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당 재는 걸 어느 정도 습관이 돼가지고 잘 하시는데, 이거 식후혈당 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습관을 꼭 좀 들여보시고요. 물론 이제 당화혈색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혈당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당화혈색소가 한 7.8 이상인 분들은 되게 공복혈당, 식후혈당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요. 당화혈색소가 대충 한 7.5 정도 그 밑에 되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은 식후혈당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가 6.57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공복혈당 아예 재시지 마시라 그래요. 공복혈당 보나마나 좋을 거니까. 그래서 식후혈당 재는 습관을 꼭 좀 한번 들여보시고요. 당뇨 조기 발견하는데도 식후혈당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꼭 드셔보시고 실컷 드셔보시고 식사 시작하고 1시간 됐을 때 혈당을 꼭 재보시고요. 그리고 식후혈당 관리하는 방법이 일단은 기본은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래도 천천히 하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이거 안 되죠. 저도 뭐 우리 병원 그 직원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저도 식사 제일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되게 느려졌죠. 이제 저도 이제 당뇨, 혈압, 고지혈증 환자들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식이요법을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됐는데 어쨌든 요즘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좀 느려졌습니다. 근데 그 느려진 게 제가 밥을 천천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밥 순서를 갖다 정해서 먹거든요. 어쨌든 식후혈당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 위장병에도 좋고요. 식도염에도 좋고 다 좋아요.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이나 빵, 면, 백미 등의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떡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떡이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뭐 떡매로 치고 그랬잖아요. 그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소화효소가 분해를 잘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분자 구조가 나열이 돼버려요. 소화효소가 뚝뚝 끊어놓기 좋죠.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떡이. 그러니까 떡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빵, 다들 뭐 아시겠죠? 사실 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식사 개념보다 간식 개념으로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간식 개념의 빵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물론 그 유럽 사람들이 먹는 식사용 빵은요 별로 안 올리죠. 되게 그
딱딱하고 오래 씹어야 되고 맛도 별로 없는 그런 빵들이, 그런 식사용 빵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간식 개념으로 만들어진 빵들은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 빵 조심하시고요. 자, 면 음식이 이게 좀 웃기는데, 사실 면 음식 자체로는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당 지수가 그렇게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저도 여름에 그 부산에 이제 병원 할 때 뭐 밀면 많이 먹었죠. 밀면 먹으면 저 한 그릇으로 양 안 찹니다. 제가 제 양이 보니까 한 1.5에서 2인분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가면 꼭 꼭배기 시켜 먹죠. 아니면은 뭐 저기 남자 두 분이 가면은 물밀면을 2개 시키고 뭐 비빔밀면 하나 시켜서 뭐 나눠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돼요. 그게 또 면 음식은 또 단일 음식이니까 참 빨리 먹게 되잖아요. 면 음식은 정해진 양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1인분이면 1인분, 라면이면 라면 한 개. 거기다가 꼭 모자라니까 더 먹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라면은 라면 국물 맛있잖아요. 밥 말아 먹으면 맛있죠. 꼭 밥을 말아 드신다거나, 아니면 라면에 김밥, 아니면 라면에 칼국수, 이런 걸 꼭 섞어서 먹어야지 배가 좀 부르죠. 그 이제 이 면 음식은 정해진 양만 먹으면 괜찮지만은, 결국에는 이 양이 이제 이게 단일 음식이고 빨리 먹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배가 안 불러져요. 배가 안 불러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을 꼭 시켜 먹는데, 라면이 비빔밥, 라면이 칼국수 이런 것, 아니면 라면 국물에 반반 먹는 거,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면 드실 때 곱빼기 드시지 마시고 보통 드시고, 모자라면은 만두나 무슨 수육 같은 거를 갖다 추가로 드셔가지고 배를 채우시면 돼요. 사실 쌀밥은요, 뭐 쌀밥이 그나마 좀 낫죠. 그리고 것도 밥하기 불편한데 작곡하기도 좀 불편하고. 어쨌든 그냥 쌀밥은 뭐 형편이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드십시오. 그냥 한 그릇만 드시고요. 우리가 현미나 잡곡 이런 거 먹으면 혈당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사실 현미나 잡곡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같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현미 같은 경우에 먹어보시면은 좀 많이 오래 씹어야 되죠. 그리고 백미보다는 영양소가 훨씬 많습니다.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백미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많이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밥들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미밥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은 뭐 2그릇씩 이렇게 먹으면은 혈당 많이 올라가니까 한 그릇 드시고요.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현미나 이런 거 실제로 먹어보면은 한 그릇 정도 먹어도 많이 배가 부르죠. 많이 씹게 되니까. 어쨌든 밥도 가능하시면은 잡곡이나 현미나 이런 것들, 오래 씹을 수 있는 것들로 가능하시면 밥을 드시고요. 뭐 안 되면 쌀밥 드십시오. 어쨌든 밥은 한 그릇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사실은 직장 생활하시고, 저도 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제 밥을 갖다가 제가 먹고 싶은 거면 먹기 힘들잖아요. 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음식들을 뭐 저희들 의견을 모아서 메뉴를 정하게 되는데, 그 참 어렵습니다. 뭐 중국집에 짜장면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뭐 짬뽕도 먹게 되고,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이를 뭐 그렇게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당뇨를 안 올리게 해주는 그런 식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먹을 때도 이제 피하는 요령이 있죠. 이제 혈당을 안 올리는 요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뭐 단백질이나 야채나 이런 다른 반찬을 충분히 드시고 밥을 드시면은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이 이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이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비당뇨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빨리 뿜어내죠. 그런데 당뇨 전 단계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이 빨리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혈당도 많이 올라가고 저혈당도 오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드실 때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 결국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박혀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들, 탄수화물을 제일 뒤쪽으로 빼세요.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뭐 면, 밥, 빵, 떡,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드십시오. 그러면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식사 이론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식사하실 때 이제 밥 음식 딱 펴놓고, 밥 사진 펴놓고, 밥하고 국하고 반찬에 있는 걸 딱 얘기를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요즘엔 어느 거부터 먼저 드시는가요? 그럼 되게 보면 국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시는 순서를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제일 나중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떤 분은 국물 한번 떠먹고 반찬 한번 먹고는 바로 밥을 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비당뇨인들은 이제 뭐 전당뇨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음식 먹은 시간으로부터 한 3분에서 빠르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빨리 나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근데 전당뇨가 있는 분이나 비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빨리 못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당뇨가 있거나 전당뇨인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최소한 10분 이상은 충분히 반찬을 충분히 먹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 사람들 다 10분 만에 밥 먹고 나오는데 그게 쉽진 않죠. 아니면은 식사하시기 한 10분 전에 뭐 야채나 삶은 계란이나 이런 거를 미리 좀 드시고요. 식사를 하러 가시면은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식사하실 때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 탄수화물, 과일, 면, 밥, 빵 이런 거를 제일 나중에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요, 꼭 움직이십시오. 뭐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한 5분 정도 쉬시고 나서 꼭 걸으시거나 하여튼 움직이세요. 허벅지를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활동을 하셔야지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들어오는 포도당의 75%를, 한 70에서 75%를 허벅지에서 처리를 해요. 허벅지가 근육량이 제일 많습니다.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꼭 걸으시거나 계단 올라가시거나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꼭 좀 하셔야지 혈당이 잘 내려갑니다. 오늘은 식후혈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식후혈당이 공복혈당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공복혈당 꼭 재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